이번 시간은 선분의 내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내분점의 의미부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좀 몇 개만 찍어 볼게요. 조금 더 가야 되겠네. 요만큼. 그래서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간격이 다 동일해요. 간격이 다 동일하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자, 내분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선분을 나누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A하고 D를 봅시다. 자, A하고 D 사이에 B라는 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 A, B하고 B, D의 B가 1대 2가 되잖아요. 그쵸? 요런 점을, 요 B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A, D의 1대 2 내분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AD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선분 안에 있어야 돼. 혹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D에서부터 보면 D에서 2대 1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A의 2대 1 내분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B하고 F를 봤어요. 그러니까 B하고 F에 대해서 요 2라는 점은 자, B2가 3대 2F가 1이죠. 3대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요 2라는 점은 BF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죠? 요게 바로 뭐다? 2다. 혹은 F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FB의 이때는 1대 3 내분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선분이 있을 때 선분의 m 대 n을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대 몇 내분 여기 그 선분 안쪽에서 그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되는 점 이거를 내분점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외분점이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외분점. 그 외는 이제 바깥에서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요 파란색으로 보면요. 파란색으로 보면 자 여기 BD에 대해서 BD라는 선에 그러니까 선분을 한번 봅시다. B와 D에 대해서 요 A는 B에서 거리가 1이고 D에서 거리는 3이죠. 그죠? 근데 이게 바깥에 있잖아. 이 선분 BD의 바깥쪽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BD의 1대 3 외분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A다. 이렇게. 혹은 D부터 보면 그죠? DB의 D에서 보면 D에서는 3 떨어져 있고 B에서는 1 떨어져 있으니까 3대 1 외분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몇 대 몇 이런 거는 결국에 얘는 길이의 비인 거고 길이의 비가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거리의 비 거리 길이의 비 혹은 거리의 비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BD의 1대 3이면 BD하고 1대 3이면 B에서의 거리는 1이고 D에서의 거리는 3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분점 그러면은 바깥에 있다는 거고요 점이 내분점 그러면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선분의 안쪽에 내분점, 그 선분의 바깥쪽에 외분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는 외분점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는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 어, 그래도 왜 설명을 하느냐? 결국에는 얘네들이 길이의 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그렸을 때 길이의 비에 맞춰서 외분점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길이의 비에 맞춰서 점을 표시를 한 다음에 내분점 공식이나 뭐 내분점의 그 내용을 이용을 해서 점의 좌표들을 찾아내고
그런 과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표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분점이 뭘 얘기하는 거고 외분점은 뭘 얘기하는 건지 요 정도는 일단은 알아둡시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 위의 두 점에 대해서 내분점에 대한 공식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A, B가 있어요. 자, 내분 공식이니까 요 안쪽에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서 AP와 PB의 B가 M 대 N이 되면 요 P라는 점이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AB의 M 대 N 내분점 P, 요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x1이라고 하고 여기는 x2라고 하고 그럼 P의 x좌표를 그러니까 P의 좌표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지금 그림상 자, x에서 x1을 뺀 게 AP 길이고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x2에서 x를 뺀 게 PB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m, PB의 길이는 n이니까 그 b가 m 대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비례식에서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 거니까 자, 외항의 곱, 자, nx 마이너스 nx1 자, 내항의 곱 mx2 마이너스 mx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x항은 좌변으로 요거 좌변으로 이항하면 계수끼리 더해서 m 플러스 n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 우변으로 이항하면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x는 우리가 구하는 x는 요걸 나누면 끝나는 거죠.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공식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면 요 그림에서 보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분모는 이 b를 더하면 되고요. 분자는 요 m을 요 뒤에 있는 b의 좌표에 곱하고 n을 요 앞에 있는 a의 좌표에 곱해서 그렇게 더한 거죠. 맞나요? 어떻게? 요 식에서 보면 요 그 문장에서 보면 m을 b의 좌표에 곱하고 n을 a 좌표에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죠? 분자가. 그죠? 그리고 m 대 n 분모는 m 더하기 n이고. 그죠?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공식은 이래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몇 대 몇이라는 거는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요. 길이에 대한 얘기. 결국에는 비례식 세웠고 길이에 대한 얘기. 그러면 우리가 길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좌표를 만약에 안다면 길이를 가지고 그냥 바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좌표가 5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에요. 10 말고 한 20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 3대 2래. 3대 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찾으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길이의 b니까 3대 2라는 건 그럼 5에서 20으로 요렇게 씁시다. 15만큼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증가한 양, 그죠? 15만큼 커졌다. 그러면 3대 2의 b로 요거를 비례배분하는 거죠. 15라는 거를 비례배분하시죠? 3 더하기 2 한 거분에 3만큼 하면은 약분해서 9만큼 더해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9만큼 더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5였으니까 여기 x좌표 14인 거고, 그러니까 이 p의 좌표가 14인 거고, 나머지도 보면은 우리 15 곱하기 5분의 2를 해보면 얘는 이제 6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이 커지는 거다. 그리고 6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길이의 비가 3대 2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길이의 비로서. 그죠? 근데 이거를 공식을 이용한다면 자, 공식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공식을 이용한다면 자, 3대 2니까 3 더하기 2분의
자, 3은 요 뒤에 20에다 곱하고 3은 20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2는 요 5에다 곱하고 그쵸?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5분의 요거는 60이고 10이니까 더하면 70. 그러면 이게 14가 된다 이거죠. 약분하면 14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주황색으로 쓴 것처럼 b를 이용해서 길이의 뭐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냥 결국엔 길이의 b니까 길이 구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얼만큼 커지니까 여기도 얼만큼 커지겠구나, 얼만큼 커지겠구나. 아니면 여기가 얼만큼 작아지면 얼만큼 작아지겠구나, 얼만큼 작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괜찮죠? 음. 그리고 특별히 중점의 좌표 같은 경우는 중점이면은 가운데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C의 중점이 B잖아요. 그죠? 가운데 있는 거니까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점이면은 1대1 내분점. 그죠? 그러면 우리 공식에 따르면 1, 1 넣으면 되니까 m하고 n이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자, 1 곱하기 x2 더하기 1 곱하기 x1. 그러면 요거는 부모가 2고 분자는 그냥 순서대로 쓴다면 x1, x2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점은 요거는 결국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평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좌표의 평균을 낸다. 괜찮나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분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이거는 수직선에서 한 거니까. 자, 좌표 평면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좌표 평면에 여기 AB라는 선분이 있고요. 자, AB 선분 위에 P라는 점이 있어요. 내분점이. 그래서 여기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Y축이랑 X축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이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아이고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게 다 평행선이죠. 그쵸? 그러면 이 중위 개념에 하나 안 썼네요. 중위 개념에 우리 이런 거 있죠.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닮음을 이용하는 내용이었는데 뭐였냐면 여기가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다. 그쵸? 여기도 m 대 n이 된다 이거였죠. 맞나요? 그게 내용이었어. 여기가 다 수직이라서 평행선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냐면 P의 X좌표를 구할 때 A의 X좌표 있을 거고 X1 B의 X좌표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P의 X좌표를 구할 때 이 내분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내분 공식을 쓰시면 되겠고 X좌표 구할 때 그 Y좌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서 Y축에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수직이라서 평행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행선 사이에 선분 길이의 비가 여기 m 대 n이니까 여기도 m 대 n이겠죠. 맞죠? m 대 n.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y1이고 y2니까 이 y1과 y2 가지고 내분 공식을 쓰면은 요 점에 요 p점에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분 공식을 그대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물론 이거를 할 때도 아까 내용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길이의 비니까 여기도 길이의 비니까 x가 얼마 증가하고 y는 얼마 증가했을까? 그런 걸 찾아서 하셔도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굳이 이렇게 이쁘게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몇으로 할까? 4대 3? 4대 5대 2. 5대 2의 P래요. 근데 이제 얘 좌표가 X좌표 A의 좌표가 뭘로 할까? 마이너스 3,
10 이고 마이너스 3,10 그렇게 할까요? 그 여기는 몇으로 하지? 한 11, 11, 이 분수로 나오는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들 좀 어렵게. 자, 5,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위에가 x좌표 쓴 거고 y좌표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쓴 다음에, 만약에 공식을 쓴다 그러면 x좌표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5 더하기 2분의, 그죠? 5를 여기다 곱하고, 5 곱하기 5를 하고, 그죠? 더하기, 자, 2를 여기다 곱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서 계산하면 돼요. 분모는 7이고요. 분자는 25에서 6을 빼면 되니까 19가 되거든요. 그럼 7분의 19야. 좀 어렵다. 그죠? 근데, 자, y좌표도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5 더하기 2분의, 자, 5는 여기다 y좌표, 5는 b의 y좌표에 곱하고,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2는 a의 y좌표 10에다 곱하고, 그럼 7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5고 20이니까 15.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x좌표는 총 8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8을 몇 대면 5대 2로 비례배분. 그러면 7분의 5 이렇게 곱하면 7분의 40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7분의 마이너스 21이니까 더하면 7분의 19다 이거죠. 7분의 19 나오죠. 똑같이. 괜찮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나요? 요거는 지금 뭐야? 11만큼 작아졌죠? 그러면 y좌표가 11만큼 작아졌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작아진 11을 몇 대 몇으로? 5대 2로 비례배분. 그럼 요게 이제 마이너스 7분의 55니까 요거는 7분의 70이잖아. 70에서 55 빼면 15니까 7분의 15가 되겠다. 요렇게 찾아줄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는 보니까 선생님 공식이 더 쉬운데요? 어떤 거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 있고 어떤 거는 공식이 편할 수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괜찮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좌표 평면에서의 중점의 좌표도 1대1 내분이니까 그냥 요거 뭐 하면 된다? 요거 둘 다 각각의 좌표들의 평균을 내면 되겠다. 그죠? 평균을 내면 되겠다. 괜찮죠? 요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요거 풀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거 먼저 얘기해야 되구나. 미안해요. 자, 무게중심 빼먹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오는데요. 자, 무게중심 기억나나요? 여기도 써놓을 걸. 중위 개념인데.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고요. 이게 정의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게 있어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요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2대1 기억나시죠? 아마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중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중점에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ABC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중선을 또 날릴 수 있는데 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N이라고 치면 중선. 그럼 여기 만나는 요점 있죠. 요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중선 하면은 여기 무게중심을 지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무게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의 길이비가 2대1이라는 거예요. 그쵸? 꼭지점으로부터 2대1. 괜찮죠? 그렇게 내분하는 점. 그러면 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 공식 만들어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점의 좌표들을 각각 이렇게 써볼게요. 그랬을 때 M은 BC의 중점이니까 BC 좌표 평균 내면 된다고 했죠. 그럼 X좌표는 2분의 X2, X3 더한 거. 그죠? Y 좌표는 2분의 Y2랑 Y3 더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내분 공식. 자, 2 더하기 1분의 2는 어디다가 여기 2는 요쪽에다 곱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2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자 여기 1은 어디다가 1은 x좌표 A의 x좌표 자 1 곱하기 x1 그러면 요게 이제 x좌표를 쓰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는 이 꼭지점의 x좌표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평균 된 거죠, 평균. y좌표도 똑같이 하면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에는 뭘 구하는 거다? 세 꼭지점 좌표의 평균을 내면 되겠다. 그렇죠? 괜찮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 정도로 일단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은 중위 개념을 이용하는 내용이 나올 건데요. 뭐 내심 같은 거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를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내심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여기가 내심이야. 그러면 이렇게 선 그으면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은 거. 이렇게 선 그으면 여기랑 여기 같은 거. 이렇게 선 그으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죠. 여기 별별 이렇게 합시다. 같은 거죠. 그러면 요렇게 연장까지 해버리면 요 점이 BC를 내분하는 건데 내분하는 점인데 그죠? 근데 여기가 각의 이등분 선이니까 이 선이 각의 이등분 선이니까 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 선이라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 각의 이등분 선에 관련된 성질 뭐였냐면 요 왼쪽 오른쪽의 B가 여기 왼쪽 오른쪽의 B랑 같아요.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됩니다. 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요거 기억이 안 나시면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예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해오시고요. 혹시라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거 연장하고 여기 평행선 그으면 평행선 긋고 여기 연장하면 만나는 점 2라고 하면요. 여기 여기 별하고 여기 쪽이 동의각 괜찮죠? 평행선이니까 그리고 요렇게 해서 여기는 별해서 여기 억각 그러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선분 길이의 비 여기 이만큼의 비가 요만큼의 비랑 똑같죠. 여기가 M 대 N이라면 여기도 M 대 N. 근데 여기랑 여기 똑같으니까 M 대 N이면 M 대 N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요 내각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곽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요 A의 요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여기 이등분하는 선. 여기를 D라고 하면 괜찮죠?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가 M 대 N이면 BD랑 CD도 M 대 N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참고로 여기는 M-N이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용을 하셨어야 됐어요. 중2 때 배웠던 거.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여기 이제 평행선을 그어요. 평행선 만나는 점 2라고 해요. 요렇게 억각, 여긴 엇각.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여기 동의가. 그러면 이 A랑 AC가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평행선 사이에서 요 N 대 M이 여기가 N 대 M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요 M 대 N은 M 대 N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그죠? 요거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가 왜 이제 들어오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뭐 이렇게 점의 좌표를 3개를 주고 그러니까 A점, B점, C점을 주고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 ABC에서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요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요 D의 좌표가 궁금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D의 좌표를 구할 때 이거를 요 길이를 구해서 요 길이가 M 대 N이면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뒤에 좌표를 구할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요 가계 이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는 잘 몰랐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거 잠깐 보고 내용만 확인하시고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볼까요? 나눠드린 문제를 보면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에 대해서 2대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 P가 될 수 있는 두 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외분점이라는 용어도 좀 알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분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분점도 있다. 그러니까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으로 나오면 내분하는 점일 수도 있고 외분하는 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어요. 괜찮죠?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좀 많이 가면 되겠구나. 자, 요 A가 마이너스 5랑 대응되고 B는 1이랑 대응돼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AP랑 BP가 2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B라는 선분 내부에 P가 있어서 요 길이의 B가 2대 1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 아니면 P라는 점이 요 외부에 있어서 A에서 거리가 2고 요거는 다른 색으로 A에서 거리가 2고 B에서 거리가 1인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P1, P2 이렇게. 그래서 두 점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외분점 얘기할 때 얘기 안 했는데 2대 1이면 A에서 더 먼 거니까 그죠? A에서 멀고 B에서 가까우니까 B의 바깥쪽에 있는 거고 만약에 1대 2면은 A에서 가깝고 B에서 먼 거니까 A의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외분점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교육 과정에 없지만 그냥 문제를 막 낼 때,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그냥 몇 대 몇이에요 이런 걸 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어. 왜 내분점 이용하면 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요 P1이라는 거. P1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B의 2대 1 내분점이 P1이다. 이렇게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요 P2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P2의 1대1 내분점이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여기가 2대1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그쵸? 맞나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P1 좌표와 요 P2 좌표를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두 개의 좌표를 구해서 풀진 않아요. 이거 시험에 이런 거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매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맨날 좌표 구하다가 시간이 막 선생님이 막 20분씩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면 이런 문제는 계산할 때 막 분수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하게 계산 나오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음. 근데 어, 뭐 일단은 여기서는 만약에 2대1 내분점 구해라 그러면 우리 그냥 공식 쓸 수 있잖아. 만약에 공식 쓴다면 이게 파란 거예요 지금. 2 더하기 1분의 2는 1에다 곱하고 여기 1은 마이너스 5에 곱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쵸? 그럼 P의 좌표는 요거. P1의 좌표. 그 다음에 P2의 좌표는 우리가 이제 1대1 내분이니까 중점이잖아요. 그러면 P2 좌표를 모르겠으니까 요거를 이제 뭐 A라고 놓고 A로 놔도 되죠? 그러면 중점이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5하고 A를 더한 거. 그게 1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A는 얼마예요? 7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7.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8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괜찮죠? 그리고 요거 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B를 따질 때 요렇게 길이의 B로 해서 여기는 지금 6만큼 커져요. 2대1이잖아요. 그러면 6을 2대1로 비례배분하면은 여기는 뭐 6을 2대1로 비례배분.
하면은 4니까 여기는 4 커지겠네. 그래서 여기서 4 커져서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그리고 요 색깔로 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어 필요한데 봐봐요. 그냥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1대1이잖아요. 그냥 요걸 보는 거야. 여기가 6만큼 커졌잖아. 그럼 1대1이니까 여기도 6만큼 커지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1에서 6 커져서 요거 A는 그냥 7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로 구해지는 거고. 괜찮죠? 그럼 둘 사이의 거리 나오는 거죠. 괜찮죠? 음.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전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P1부터 P2까지의 거리잖아요. 여기 길이의 비들이 다 써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2대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B를 쓰고 있는 거야. 2대1이야. 그럼 요거 둘이 합한 건 3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P가 아니라 AB 미안해요. AB와 P1, P2의 B가 몇 대 몇이다? 3대 4다. 여기 1 더하기 3하면 4니까 3대 4다. 그죠? 근데 AB의 길이가 현재 마이너스에서 1까지니까 6이잖아요. 요 길이가 6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딱 봐도 비례식 성질, 비성질 이용하면은 선생님 요거 2배네요. 요거 2배에서 요거 8이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잘 안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는 거에다가 아는 것분의 구하는 것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아는 게 6이니까 요 6분의 3분의 4 이렇게 곱해주면 그럼 약분하고 해가지고 8 나온다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 구하는 거니까 길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수직선에 있으니까 좌표 하나만 하면 되지만 좌표 평면에 있으면은 x좌표, y좌표 둘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면은 피타고라스 써야 되고 루트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그냥 우리가 길이의 비를 우리가 딱 찾으면 어쨌든 얘네들은 길이의 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길이의 비를 찾으면 그냥 그 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냥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공식도 써보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4래. 그죠? A, B. 3대2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3대2. 3대2구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커졌나를 봤더니 5가 커졌네? 그럼 뭐야? 여기 3 커졌네? 여긴 2 커졌네? 3 커지면 되니까 좌표가 2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괜찮죠? 음.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뭔가 그림이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자, 몸무게가 각각 이렇게 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수평이 될 때의 P의 위치가 여기래요. 어, 괜찮죠? 그래서 그 B가 M대가 아니라 미안해요. N대 M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요 무게의 B가 요 거리의 B의 반대로 되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이걸 반비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무게 여기 써 있으니까요. 25kg, 50g이래. 여기가 25, 여기는 50이래요. 그러면은 요거 B로 따지면은 몇 대 몇이에요? 50대 25니까 2대 1이라는 거잖아, 여기가. 그죠? 다른 색으로 씁시다. 여기가 2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는 7이라고 했으니까 2대 1로 이거 내분하셔서 공식을 쓰든 아니면 계산하든 하시면 되겠고요. 4번도 보면 자,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평균을 구하면 된다고. 좌표 구할 때 평균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x 좌표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이 나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3분의 a랑 4랑 마이너스 1 더한 거가 3이다. 여기 분자는 요거 3 곱해서 9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는 6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이거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다. 해서 b 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그죠? 그냥
요거는 공식을 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건데, 무게중심은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면 되죠. 그냥 평균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요것도 평균인데 하시면 되겠죠. 무게중심좌표 똑같은 얘기고, 그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선생님 여기는 막 A, B가 곱해져 있는데요. 뭐 뭔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좌표, 그죠? A하고 B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다 3 곱하면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가 2항에서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걸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Y좌표들도 더하면, 그냥 더할까요? 요렇게 더하면 7이니까. 자, 7 더하기 AB가, 자, 요거의 3배, 마이너스 3이다. 이해되죠? 3분의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3 곱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AB는 2항하면 마이너스 10이다. 요거 두 개를 보고 얘를 봤어. 뭐 하는 거예요? 변형식. 기억나시죠?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무게중심 그냥 평균 낸 게 2하고 5다 라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마찬가지 무게중심 하시면 되겠고, 3대 1로 내분하는 점인데,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선분 BA를 3대 1로,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A하고 B가 있으면 뭐라고요? BA를 3대 1로니까 B에서 3만큼 A에선 1만큼, 이게 3대 1 요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쓸 때 그러니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는 그림을 도형 단원이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테니까 자꾸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번도 마찬가지로 이들도 내분하는 점 하시면 되겠고, 무게중심 똑같고요. 무게중심, 무게중심, 무게중심. 그냥 연습. 그냥 이거 다 그냥 계산 연습. 계산 연습. 이거 근데 계산도 되게 쉬운 계산 연습. 맞죠? 다 넘어갑시다. 왜 다 이렇게 이것만 나와 있지?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요거는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형 문제잖아. 그려보자 이거야. 그려보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x축, 여기 y축에서 마이너스 5,7이 있어요. 요 점에가 a고요. 그 다음에 b는 2,2분의 7. 여기가 대충 2,2분의 7이면 가운데겠지. 그러면 요쯤에 b가 있어요. 그래서 자, AB를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P. 직선이 X축과 만나야 돼요. 그러면 X축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요렇게 지나가서 X축과 만나는 점이 P구나.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죠? 이거 안 그려보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죠? 그려보세요. 그래서 AP하고 BP가 M 대 N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M 대 N이다. 그러니까 요 P라는 점이 외분점이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그냥 B를 찾는 건데, X좌표든 Y좌표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딱 보면은 P는 X좌표는 모르는데 Y좌표는 알죠. 그러니까 Y좌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뚜두두두두 내려서 여기랑 뚜두두두 내려서 여기랑 뚜두두두두두 내려서 여기. 그러니까 이 셋의 B를 알면 되는 거죠. 그 여기가 지금 뭐야?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전체는 2고. 그죠? 그럼 여기 대응되는 게 요만큼, 여기가 M2, 요거 전체에 대응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면 더 쉽나? 이렇게 그려서, 여기죠? 이렇게 그리면 쉽나? 여기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2대 1이죠? 2대 1. 그러니까 여기도 2대 1이겠죠? 맞나요? 그렇구만. 2대 1이네. 그럼 2대 1.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려서 길이의 비 확인하는 건데, 우리 평행선 사이의 선분 길이의 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y좌표들을 아니까 y좌표들의 b가, 그죠? y좌표들의 b가 이 m대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x좌표, 그러면 x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가 지금 똑같이 이게 2대 1이면 여기도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엔 중점, 요게 중점이란 얘기죠. 길이가 같다. 그죠? 그 요것도 중점이니까 여기 지금 얼마? 7 커졌잖아. 그 여기도 7 커져서 여기는 99만. 그죠? 그래서 P는 9,0이다. 이런 것까지 찾을 수 있겠죠. 되셨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지금 내분점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죠? 그냥 직선 위의 점 P에 대하여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P의 좌표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AP가 더 멀죠. AP가 더 길죠. 그 A에서 멀고 B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치면 P는 이쪽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3대 3대 2네. B 이쪽 있지 말고 B 이쪽으로 좀 와요. 3대 2니까 3대 2. 그죠? 그 여긴 1.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 B를 우리가 좀 가지고 어, 쓰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 여기가 이제 1,2고요. 여기는 이제 5,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여기를 뭐 x, y라고 했을 때 공식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b니까 b가 내분점이니까 그죠? 그 1 더하기 2분의 1은 여기 x에다 곱하고 2는 여기 있는 1에다 곱하고 그래서 그게 x좌표 5다. 이런 식으로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네? 분명히 내분점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좌표로 놓고서 내분 공식만 이용해서 원래는 옛날에는 외분 공식이라고 공식을 하나 더 배운 다음에 외분점 해가지고 풀었는데 그거를 그냥 내분점으로 그냥 바꿔서 풀게끔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낼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그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알아는 두자 이거야. 알아는 두자. 이것도 마찬가지. 1 더하기 2분의 y좌표 1 더하기 2분의 1은 여기 y에다 곱하고 2는 여기 2에다 곱하는 거죠. 2는 2에다 곱해요. 요걸 계산을 해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x좌표, y좌표 구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근데 여기 1대 2잖아요. 여기 지금 4 커졌죠? 그죠? 여기는 8 커지겠네. 1대 2니까. 그러면 요거 하는 거보다 이게 더 편하죠. 13이네, x는. 그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13. 자, 여기는 4가 작아졌죠. 4가 작아졌죠. y좌표는 8이 작아지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이구만. 그래서 해보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좀 식도 세워보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23번도 보면 자, 세 점이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이 요거는 이제 그림을 딱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는 그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거니까 보세요. 자, 2,1이에요. 여기 대충 2,1이 있다고 치고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B는 4,5 4,5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B 그 다음에 C는 4,0 C는 여기 C 그죠?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인데요. 아이고 요렇게 삼각형인데요. 여기는 이게 수직이네요. X축과 자, 각 A의 각 A의 이등분선이면 한 요쯤으로 지나가겠죠? 여기가 이등분하는 선이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그럼 D의 X좌표는 4인 거 확정. 그죠? A는 그냥 4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를 우리가 구할 건데 그 Y좌표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요 길이의 B가 요 길이의 B랑 같아요인 거죠. 그 요 길이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길이 구할 때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셔도 되고 피타고라스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가 2 여기는 1 1대 2대 루트 5 그죠? 요쪽 길이가 루트 5고요. 자 여기는 요렇게 그릴까요? 삼각형을 요 x 차이는 2고 y 차이는 4죠. 이것도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 2 루트 5거든요. 그럼 여기가 b가 1대 2죠. 1대 2. 그럼 여기도 1대 2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여기 B하고 C의 좌표를 0하고 5죠. 그거를 1대2로 내분하면 되니까 공식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5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닌가? 3분의 5잖아요. 그죠? 0에서 3분의 5만큼 커지는 거니까 3분의 5구나. 괜찮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푸셔도 되겠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다 그렸는데 여러분들도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보시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삼각형 대충 그린 다음에 하셔도 무방하다. 여기 좌표만 잘 써주시면 돼요. 2,1 쓰고 여기 B는 4,5였나요? 쓰고 그죠? 여기 C는 뭐였죠? C는 4,0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가계이등분선 딱 그린 다음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자. 요거 좌표를 보고 x차이 2구나. 요거 좌표를 보고 y차이 4구나. 그러면 요거는 2루트 2, 5구나. 그죠? 1대1 루트 5니까 2루트 5구나. 여기 x차이 보시고 2구나. y차이 보시고 1이구나. 그럼 요거는 루트 5구나. 그죠? 루트 5구나. 그러면 여기가 2대1이네. 그럼 여기는 몇 대면 2대1이구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 x좌표를 봤더니 x좌표가 똑같으니까 요 점의 x좌표는 그대로 4일 거고 y좌표만 딱 보면은 5하고 0을 2대1로 비례분분하면 되니까 자 5에서 0으로 얼마? 5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비례배분할 때 마이너스 5를 3분의 2 하셔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구나. 여기는 15니까 3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3분의 5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 쓰셔도 되고 공식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알겠죠? 직접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셔도 되고 그냥 삼각형 그려놓고 하셔도 별로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4번은 내분하는 점, 내분 공식 쓰셔보시고 뭐 아무튼 그림도 그려보시고 자 이거 무게중심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죠? 평균 내는 거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내분 공식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그려서 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 많이 하라고 다 이런 문제들만 있는 거니까. 근데 무게중심 문제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무게중심을 유도하는 거를 한두 번 정도씩 해보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